유명한 저널리스트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채찌거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번에 이어서 오늘은 펜도리님께서 새로운 책을 추천해 주신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저번 책 소개했을 때 그 블루오션 시프트의 처참한 패배 이유. 이게 우리가 뭐 이기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뭐예요? 펜도리님. 색깔이 이 책이고요. 이건 이제 어떻게 선정하게 됐냐면 저희 이제 4월 초에 이제 그 예전에 그 브라질 출장을 가게 됐는데 이 토론에 이 책을 선정을 해야 돼서 공항에 있는 서점에 가서 40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신간 나온 이 경영 관련이나 뭐 이런 도서를 쫙 본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시점에 저한테는 좀 의미 있는 책이어서 선정한 책이었는데 와. 그래서 그 아시겠지만 브라질까지는 총 30시간의 비행을 왕복 30시간, 올 때 30시간 해야 됩니다. 책 10번 읽으셨겠네요. 아니 한 3권 뭐 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느라고 자느라고. 근데 막판에 이제 많이 남은 부분을 되게 그 피곤한 상황에서도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을 드리는 책이고요. 최고의 팀 무엇이 다른가? 인데 그 처음에 책 소개를 할 때 이 저자 이제 앞단에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로 시작을 해요. 어떤 집단은 구성원을 합친 것보다 커지는데 어떤 집단은 합친 것보다 작아진다. 아우, 좋은 질문이네요. 시너지. 그렇죠.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집단이 꼭 성공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보통 평범한 혹은 열등한 사람들이 모인 팀이 대단히 똑똑한 집단은 이길 때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연구 사례 하나 소개를 해요. 뭐냐면은 자, 조리하지 않은 스파게티 20봉지, 투명 테이프 1m, 노건 1m, 마시멜로 이걸 줘요. 두 개의 그룹에 줍니다. 하나는 MBA 재학생들, 하나는 유치원생들. 네. 그 다음에 가장 높이 이거를 쌓아 올리게 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이 실험을 했어요. 네. 누가 이겼을까요? 유치원생이 이겼겠지. 유치원이 요새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치. 되게 여러 차례 실험을 하고 변호사 그룹이랑도 하고 여러 그룹이랑도 했는데 항상 유치원생들이 이기는 거야. 짱인데? 네, 그래서 이 원인에 대해서 이제 그 연구랑 일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MBA생들은 처음에 이걸 구제하면은 막 주제 토론하고 방법론 쓰고 뭐 난리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그치. 되게 합리적,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가는데 이제 유치원생들은 해봐.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해. 해봐. 야 여기 탁탁탁탁 해. 근데 이게 더 높아. 평균 1.5배가 높아. 그래서 이유가 뭐냐를 따져보는데 변호사 그룹이나 MBA 그룹 이런 그룹 애들은 실제 이 목표 달성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뭐에 신경을 쓰냐면 해야 할 일에 집중한 대신에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합니다. 아하. 이 그룹 내에서 자신의 지위, 그룹 내에서의 자기가 해야 될 뭐 포지션, 그리고 내가 이런 지적을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나를 좀 이렇게 멍청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놓치고 그래서 이게 떨어진다 라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유치원 애들은 똑똑한 게 아니라 그냥 영리하게 협동하는 거야. 협동하는 방식을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이거를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을 하면서 이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성공하는 집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건 타고난 거다. 뭐 똑똑한 사람들은 타고난 거다. 내지는 뭐 성공적인 집단도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공하는 집단들이 일정한 행동 양식을 공유하고 이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그룹 집단에 성공한 팀들 요걸 조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공유하는 행동 양식들 요거를 차단해서 밝혀낸 이제 책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밝혀낸 것들을 한 크게 3가지 정도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공하는 팀, 성공하는 집단은 첫째 안정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직 내에서 불안을 느낄 때 서로 경쟁을 시키면 마치 성공하는 팀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조직 내에서 어떤 소속 안정감 이런 게 있을 때 오히려 이 조직을 위해서 더 애쓴다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약간 DNA 관점에서 봐요. 왜냐하면 아주 먼 옛날부터 인류의 어떤 편도체라는 게 자신의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이걸 방해하기 위해 이제 하고 있는데 조직 내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은 조직 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안정감을 찾기 위해서 그걸 최대한 쓴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 내에서 안정감이 생겨. 그러면은 이 조직 바깥에 있는 적을 위해서 적과 상대하는데 그 능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를 안정감으로 시작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게 이 부분이 생각이 들었었고
설득되네. 네,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게 흔히 얘기하면 자신이 강한 척할 때 협동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낼 때 협동이 시작된다. 그렇죠. 난 이게 부족하니까 난, 그래서 성공한 리더일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 오히려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그거는 리더만이에요, 아니면 전 구성원일 것 전 같은데요. 구성원이 많이지만 여기 뭐 리더가 중요하니까. 이게 그 비행기 불시착 사례를 이제 소개하면서 거의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어떤 사례를 소개하는데 뭐 비슷한 유의 그걸 하는데 그때 이제 기장이 보여줬던 태도를 이 취약감을 드러내는 거에서 차단해요. 그러니까 기장 둘이 하는데 이제 엔진 하나 꺼지고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이때 보통의 그거는 이제 내 자신의 강함, 나를 믿고 따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승객 중에 당시 이제 이런 뭐 파일럿 프로그램에 경험 있는 애 있었는데 얘를 기장실로 들여보내고 보조조종사한테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뭐 하고 의견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의사결정을 내린 다음에 성공적으로 딱 완성을 시켰는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자 이때는 일치단결된 리더십이 중요해 나만 믿어로 갔으면은 이제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걸 그 이후에 시뮬레이션 했는데 정말 확률이 아주 대단히 낮은 확률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사상자 없이. 그게 사는 확률 자체가.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취약성을 드러낸 거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 단순하지만 호소력 있는 말 한마디 뭐 이런 감정. 네, 그리고 구호 뭐 이런 얘기로 목표 수행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텍수 눈은 계속 감기고 있어요. 아 그래요? 쟤는 아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설득 대상이 지금 텍수가 아니에요. 저는 성호님이에요.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어. 괜찮아. 저는 변별력이 좀 떨어져요. 왜냐면 이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온다. 그 이 경청의 기술이라는 게 나오는데 경청은 내가 얘기를 했을 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듣는데 내가 들을 때 시그널 뭐 이제 고개를 끄덕이거나 이제 뭐 너를 집중하거나 아니면 눈이 절반 감기거나 아니 뭐 이렇게 아까 성우님이 되게 대장이 잘해주신 어떤 감탄사나 뭐 이런 걸 계속 하는 거 이런 공감의 기술이 여기 이제 조직 내 연대감이나 이런 걸 되게 잘 드러낸다.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라는 아까 상자 속에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다뤄서 그 뭐 이게 여기 있는 사례들이 좀 잘 알려진 사례들도 있고 모르는 사례들도 있고 좀 그래요. 그런데 쭉 전체적으로 이어지는 얘기들이 재밌게 잘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서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 저자가 이렇게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너무 과대하게 되어 있고 약점은 되게 중요하고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한번. 자 머리 좋은 사람이 과대평가됐다는 얘기는 이해되시죠? 머리 좋은 사람이 과대평가돼 있다. 퍼포먼스에 대해서 과대평가돼 있다. 그리고 약점이 중요하다도 이해되시죠? 약점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근데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는 뭐냐면은 그 친절하고 정중한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질문이나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하는데 마치 이제 너를 존중한 거칠애적인 측면은 하는 게 서로 간의 유대감이나 연대감을 강화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뭐 농구팀 얘기도 나오면서 되게 스킨십과 뭐 그다음에 되게 개인적인 얘기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막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것 같지만 그런 거를 공유하면서 오히려 이 연대 의식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지막 그래서 문화란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전진하는 살아 숨쉬는 일련의 관계이고 당신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실행하는 것이다. 이걸로 이제 서문을 마무리하거든요. 그게 되게 인상적이네. 그 친절함과 정중한 태도는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다. 효과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진정한 유대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안정감 부분도 제가 최근에 그 구글 톡스 유튜브 채널에 보면 구글에 이제 명사들 많이 와서 한 거 나오는데 이제 창의력 관련된 게 나올 때 사람들이 불안감을 조성하면 기본적으로 서바이벌의 본능 때문에 이게 외부로 돌아가지 않고 다 자신의 서바이벌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비티는 전혀 간대 없어진다. 그거랑도 좀. 근데 보면 그 미국에 있는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도 보면 좀 해고가 빈번하고 그 탑 탤런트들을 막 경쟁시키는 문화가 있는 데들이 많잖아요. 아마존 이런 데는 엄청 그러니까 되게 스트레스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이제 사례 중에 이제 구글 사례가 나오잖아요. 구글의 그 에드워즈 광고 모델 나왔을 때 다시 CEO 누구죠 저기? 레리 페이지.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그 차 마시는 거기다가 그 잘못된 광고 사례 딱 종이 붙여놓고 뭐 이제 영어로 세 단어로 된 욕을 딱 해놓은 그런 사례가 이 책에 나와요. 그걸 딱 봤을 때 그걸 보고 한 엔지니어가 그걸 본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저희가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스스로 프로젝트를 착수했고 주말 근무까지 제가 해가면서 풀었다 문제를. 풀어서 그게 구글의 어떤 이 검색에서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의 바탕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여기 사례도 그런 어떤 약간 그거 옛날에 어디 저희 본 것 같은데요. 예, 많이 이거 유명한 사례예요. 인용된 사례죠. 네, 자발성 가지고 했던 거. 근데 여기에 대한 조직 문화의 그 핵심은 그러니까 이거를 뭐 마치 이제 그 예의 있는 그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이 조직 문화나 이 팀의 자체가 그 이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거든요. 요때 이 일을 해결한 사람을 나중에 이 저자가 인터뷰를 한 내용이 좀 있는데 그 놀라운 게 막 대단한 업적이잖아요. 근데 본인은 그 일을 기억도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팀 내에서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 뭐 이런 식의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근데 이런 질문 아까 세 가지를 뽑아주셨는데 첫 번째 안정감, 뭐 세 번째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가 약점을 드러내자라는 얘기였죠. 근데 그러니까 회사를 다녀본 입장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팀이 되는 게 개인에게 중요한가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약점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약점을 드러내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그 프레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장이 나는 이곳에서 안전한 거예요. 안전해야지. 그래야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게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본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 전에 가령 처음에 얘기하셨던 게 가령 그런 거예요. 우리가 팀의 성과가 안 나와. 그럼 보통은 야, 뭐 애들이 이상해. 야, 쟤 때문에 문제야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그리고 습득할 수 있는 스킬 이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팀 성과라는 거에 집중했고 어떻게 좋은 팀 그리고 성과 내는 팀을 만드는가 이런 거에 집중했고 거기에 대한 요소들을 뭐 하나하나 이런 요소를 쭉 폈는데 우리 직관적인 거랑 좀 다르게 나타난 여러 요소들을 빼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과 중에 되게 핵심적인 요소가 이걸 뭐 IQ로도 잡고 뭐로도 잡고 여러 가지 했는데 딱 의미 있게 나온 지표 중에 하나가 그 이 동료들과 책상과의 거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게 좋다 이거지. 이 책상 간의 간격이 좁은 게 다른 어떤 것보다 상관도가 더 높았다는 거야. 물리적 거리. 물리적 거리.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빼내면서 좀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시나 보네.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죠. 네. 같이 붙어 있으면 별로인 것 같아요. 저는. 더워요. 일단 옆에 붙어 있으면 짜증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안정성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바예요. 저의 개인 그 상황으로 봤으면 왜냐면은 저는 이랬던 것 같아요. 회사를 옮겼어요. 그럼 이 회사를 옮기자마자 모든 게 불안해요. 그치. 개인이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도 기존에는 회사에서 정립이 돼 있기 때문에 뭘 해도 내가 쟤는 사고를 치지 않고 웬만큼 퍼포먼스가 나오면 회사에서 믿어주고 터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회사를 옮기면 주변에는 모든 환경이 바뀌면 나에 대한 평가가 다 새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나에 대해서 모든 걸 챌린지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나 자체가 이 조직에서 내가 안정적이지 않구나라고 느끼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퍼포먼스가 안 나. 내가 이렇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되게 일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어. 그렇죠. 어느새. 그리고 내가 만든 산출을 봐도 내가 일을 못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게 한두 명 같이 일했던 사람이 쟤 되게 괜찮은데 나는 일해보니까 쟤는 좀 다른 것 같아라는 피드백을 받고 좀 인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원래 하던 퍼포먼스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의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안정성이 또 자신감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도 이제 왜 그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그 저희 조직 전 회사가 겪어온 길이 좀 그랬어요. 겪어온 길이 그러니까 예전에 참 그런 비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안정성 있는 조직이 뭐 되게 막 뭐 게으르고 뭐 그렇죠. 고인물이 썩는다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게 바탕이 돼 있는 상태에서의 사람들의 창의력이나 아니면 그게 훨씬 더 세요. 그게 아니고 내부 경쟁을 시켜버리면 내부 경쟁의 에너지가 너무나 소진돼서 사실 성과 달성에는 오히려 못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조직이 내 조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지위 경쟁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바를 한다. 근데 그게 베이지고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면은 아까 책상 위치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벨연구소사인가 이런 이 책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그 뭐 무슨 뭐 노벨상이든 뭐 이런 상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게 출연했는데 그게 무슨 뭐 이렇게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뭐 했는지 나이 성별 이런 것도 아니고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자주 점심 식사를 했는 사람은 상을 많이 성과가 되게 높고 굉장히 인사이트풀한 사람이 하나가 있구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게 이제 경청을 하고 질문을 좀 이렇게 잘하고 상자밖에 질문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창의성이나 이런 거는 한 분야가 아니라 여러 분야의 얘기가 섞일 때 더 발현이 많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 하기 위해서는 접촉이 있어야 되고 사실 그런 관점의 얘기라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이렇게 옆에 앉아서 뭐 덥다 이런 거랑은 조금 관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에어컨 키세요 좀.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를 여러 네트워크를 접촉을 시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네. 근데 이게 약간 약한 끈 이론 같이 늘상 비슷한 사람 만나는 게 아니라 막 생소한 사람인데 이렇게 만났을 때 오히려 오리지널스에도 나왔던 얘기인 거죠. 지금. 뭔가 근데 그 저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저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자는 이제 데니얼 코일이라는 저널리스트. 네, 기본적으로 그 뭐 이렇게 2007년에 이 사람이 유명했던 게 탤런트 코드라고. 탤런트 코드. 네, 그 한때 좀 많이 팔렸죠. 네네네. 뭐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뭐 이런 관련된 책들을 이제 쭉 하면서 재능이라는 거에 되게 집중을 해서 쭉 가다가 재능 그다음에 집단 집단 문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책의 원저 이것도 컬처 코드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재능이 뭔가 퍼포먼스랑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지금 계속 가는 과정이네. 이 사람은 그냥 과정 중에 있는 거네. 저는 이제 이런 식의 저널리스트가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은 하나의 딱 그 주제를 가지고 오랜 기간 고민해서 조사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단계로 쭉 이어지는 형태. 이런 형태라서 이런 건 좀 내공이. 근데 저널리스트의 책들의 이제 문제점은 자기 말에 끼워 맞춰서 이 그럴싸하게 글을 쓰기 때문에 실제로는 반박할 수 있는 하나하나 반박하면 또 반박이 다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진 않고 마음에 드셨나요, 책을? 그러니까 저널리스트의 저널리스트 책의 장점은 읽기 쉽다는 거, 읽기 재미있게 읽힌다는 거. 스토리텔링. 단점은 내공이 약한 경우가 많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례들이 보면은 사례들이 본인이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남이 한 거를 따사갔다든지 아니면 뭐 조사했던 걸 봤다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엮은 측면이나 그걸 소개한 측면이나 이런 뭐 아무튼 읽으실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읽을 때 재밌었다. 제가 봤을 땐 팀장이 아니면은 이거 독서 토론용으로 괜찮겠는데. 되게 가령 우리 팀을 어떻게 좋은 팀으로 만들까 그러면 읽고 거기 있는 걸 많이 실천하면 좋겠네요. 네. 그 회사에서 독서 토론하기도 적합한가요? 네, 적합할 거. 저도 그래서 이 책을 이걸 한 다음에 그 좀 이제 우리 조직에 좀 들여서 좀 같이 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안정감을 심어 주셔야겠네요. 그게 근데 거짓 안전은 안 되잖아. 회사가 돈을 못 벌어서 직원 잘라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짓 안전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회사가 돈을 잘 벌어야. 그 선후 관계가 있단 말이지. 아니, 말 대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꼭 회사라는 관점을 떠나서 모든 조직에 다 통용되는 이제 관점의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례들 자체가 기업 얘기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들에 그게 그래요. 뭐 스포츠 팀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도둑 집단이랑 뭐 이런 것까지 쫙 나열을 하고,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간 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저거는 농구팀이란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근데 우리랑은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하나하나에 담긴 조언들이나 이런 거는 이 팀워크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분명히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좀 얻는 게 있을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읽어온 책 보면은 픽사 이런 거는 동의가 되는데 가령 뭐 넷플릭스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해고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죠. 그렇죠. 그거를 언제나 생각하며 일을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안정감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작용을 한 건가. 근데 그게 이제 여기 안에 픽사 사례도 나와요. 그 사례 나오는데 방어 힘들다 오늘. 그래? 방어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오는데 그 안정감이랑 그다음에 그 뒤에 그 어떤 불편한 질문 하라라는 얘기는 맞닿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안정감이 없으면 공격을 못 해요. 그렇지. 역으로 픽사 얘기를 하면서 그 픽사의 그 우리가 그 브레인 커뮤니티랑 그다음에 그 이게 리뷰하는 그런 커뮤니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트러스트 그 얘기 나왔을 때. 두뇌 트러스트. 근데 그때 어떤 신랄한 비판, 그다음에 까는 얘기를 하려면 그 앞에 안정감이 돼야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 순서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제 뭐냐면 현실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안정감, 우리가 현실 인식을 하려면 두 가지를 다 다뤄야 되는데 이게
안정감이 없으면 좋은 거는 보고하지만 나쁜 거는 자꾸 보고를 미루거나 누락시키거나 그러면 현실 인식이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럼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라는 거였어요. 신호, 시그널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특히 이제 사람이 첫인상 효과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처음에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조직에 들어왔을 때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시그널들, 주변에 나한테 보는 시그널들로 이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든지 불안감을 갖든지 이 적개심을 갖든지 텍스가 느꼈던 아까 그 설명하고 맞닿아 있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커버가 되면 그 다음 단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그널은 그러면 그 우리 조직은 너와 함께 갈 거다 뭐 이런 건가요? 근데 그 시그널이 되게 작은데 여기 사례에 그 인도계 그 콜센터 이 사례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실험을 2가지를 했는데 A 그룹한테는 그냥 똑같이 이제 회사 비전 설명한 다음에 그 회사 이름 박힌 스웨터 나눠주고 일반적인 환영이나 설명이 이거라고. 2번째에는 조금 더 퍼스널 터치를 더 간 다음에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스웨터 이런 거여도 회사 이름이랑 본인의 이름이 같이 적힌 거 이런 걸 주고, 그러니까 후자가 퍼스널 터치를 강하게 준 요걸 했는데 뭐 한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B 그룹이 오랫동안 잔존하고 성과가 높고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첫 번째 한번 그 미팅을 했느냐 안 했냐만으로도.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니까 시그널의 중요함. 첫인상.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어디 책이었죠? 그 처음에 이제 그 신입사원 이제 그 면접을 볼 때 어디든 비어 있으면 가가지고 다 인사하라고 했던 사례 나왔던 기억나시죠?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 안 나요. 어느 기업 어디였을까요? 근데 뭐 어쨌든 그것도 어떤 첫인상 효과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다음에 면접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면접을 보거나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그치. 들어왔을 때 그때 어떻게 터치를 시켜주고 어떤 접대를 해주고 뭐 차를 주고 뭐 명함을 주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이 사람이 조직이나 기업에 갖는 이미지의 상당 부분을 좌우하더라고요. 배울 점이 있네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라라는 얘기들을 많이 나옵니다. 그게 사소하지 않다 결코. 그 시그널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뭐 되게 더 궁금하신 점 없습니다. 네. 책 되게 재밌어 보이는데.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설명 엄청 잘해. 하자. 네. 오리지널스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경영서죠. 깔아가 그냥 똑같은 얘기. 네, 어쨌든 내가 뭐를 갖다 준다 뭐 하면서 어쨌든 재밌어 보입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